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말인데 저희 집에서 그냥 편안한 차림으로 생각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어서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학생들에게 오는 그 테드 수업 하는 학생들에게 제가 지문을 새로 줬거든요. 6분짜리 하나 끝내고 이건 또 4분짜리인데 이걸 주면서 사실은 저도 틈틈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들, 또 지난주에 한 원장님하고 상담하면서 우리가 학생들을 초중 대상으로 했을 때 끼케야 리딩 하죠, 문법 하죠, 단어 하죠, 거기다가 중학생은 내신 하죠. 그 영역이 다거든요. 이제 듣기도 중간중간 들어가죠. 그런데 제가 원장님들을 이제 간혹 상담하다 보면 굵직한 맥은 그 서클에서 다 돌아가는데 미묘한 차이가 너무나 다른 결과를 낸다는 걸 제가 후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원장님하고 무슨 차이일까? 이제 저도 허심탄회하게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또 얼굴 뵙고 얘기했을 때 그 원장님들은 많이 다르네요. 그런 말씀들을 주고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직접 한번 이렇게 뒤에다가 공부하면서 생각나는 거를 한번 쭉 10가지를 적어봤어요. 나는 왜 성장하지 않고 멈추고 있나? 특히 예비 창업자이거나 이미 오픈하신 분들의 1년 동안은 사실 이게 그 표준이 없어요. 들락달락 하거든요.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아직 자리를 또 안 잡았고, 즉 안정기가 없다는 거죠. 근데 내가 한 3년 정도 교습소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제자리다, 인원이 증감하는 것도 없고 또 증폭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없다라고 항상 그 수준이다, 그 인원이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한번 이 영상을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첫 번째,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등원하면 숙제 검사를 먼저 합니다. 지난 영상에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가 직접 채점하지 않아요. 학생들이 다 채점을 하고, 보통 학생들이 등원을 하면 왔어 안녕 이렇게 하는 것과 동시에 아이들이 동선을 줄이기 위해서 본인들 스스로 답지를 아예 가면서 챙겨가요. 자기 자리로. 그러면 채점을 해오죠. 자, 두 번째는 이 채점함과 동시에 학생들을 잘 풀었는지, 학생들이 채점을 하다 보니까 얘가 이걸 왜 맞았지? 이건 왜 틀렸지를 그때부터 선생님의 영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숙제를 내줬는데 내가 잘 체크업하지 않거나 나도 이렇게 마킹하고서 틀린 건 틀렸어, 간단하게 설명을 하다 보면 이 친구가 상대방이 알 것 같지만 사실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왜 맞았어? 이건 왜 그렇게 됐어? 그래, 잘했는데 이건 틀렸네.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저의 주문은 굉장히 짧아요. 아예 학생들이 등원하면 왔어 안녕, 틀린 거 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해가지고 와. 저는 이게 끝이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채점하면서 자기가 누수나거나 그 다음에 빵꾸 나거나 아니면 모르는 거를 답지 보고 본인이 설명하려고 하죠. 근데 거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걸 이론 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답지는 그렇게 굉장히 서술적으로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학생들이 그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기수, 서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근데 저는 그걸 굉장히 좀 풀어서 쉽게 훅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내가 답지를 그대로 외워와서 저한테 설명하는 경우는 사실 혼나죠. 예. 왜냐면 그거는 출판사에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서술적으로 정형화된 툴을 쓴 거지 진짜 네가 머리에 꿰차고 있냐 이거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숙제를 주말에 했던 거 또는 평일날 했던 거를 다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다 맞았다고 100점 맞았다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학생들도 인식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다 맞았어도 원장님이 반드시 질문을 하더라 라는 인식이 학생들 뇌에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인원이 3년 정도 됐는데 제자리다. 그렇다면 반드시 커리큘럼을 한번 재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물에 그 밥을 갖다가 내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인데 지속적으로 오르지 않다라는 것도 더 큰 사실 문제거든요. 학생들이 분명히 실력이 오르거나 아니면 그 교습소의 공부방에 장점이 있다면 동생도 보낼 것이고 그 위에 형제나 언니나 오빠도 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 커리큘럼을 3년 정도 해왔는데 정말 탄탄한가? 이대로 내가 5년 그 이상을 지속할 수 있을까? 한번 올해는 꼭 점검해보는 연초니까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원장인 나는 얼마만큼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쓰임을 당하고 있나 그것 또한 체크업을 해보세요. 원장님들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내가 잔소리만 하다가 비효율적으로 영양가 없는 이야기 하다가 그냥 보냈는지 내가 그냥 채점만 하다가 틀린 거 이거 짧게 설명하고 잘했어 다음 거 해 또는 내가 이 공간에서 단어 암기를 하다가 중요한 시간을 다 놓치고 내가 진도를 나가야 될 걸 하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저는 우리 교실에서 단어 암기하는 시간을 절대 주지 않거든요. 단어 암기를 반드시 집에서 해오고 제가 이전 영상에 학생들의 핸드폰으로만 오로지 시험을 본다고 했거든요. 또한 그 교재도 구교재는 오로지 음원만 나오고 새로 나온 개정판은 한글, 영어가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혹 구교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 교재도 찾아서 다시 구판이지만 이제 절판돼가지고 안 나온다고 하지만 제가 하는 거래처에는 그 교재가 아직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다 주문해서 다시 단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단어 이야기가 아니지만 원장님들이 구멍나고 빵꾸나고 좀 비효율적으로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한번 쭉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거든요. 내가 얼마만큼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나는 쓰임을 당하고 있나. 이게 이제 네 번째예요. 네 번째는 나의 노동력으로 다 학생들을 이끌려고 하진 않았는지, 너무나 다양한 학생들의 그런 그 학년별로 다르잖아요. 그러한 학생들을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등까지 봤는데 내 노동력으로만 다 이 학생들에게 할애를 하고 있지 않은지. 왜냐하면 노동력이라는 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에게 똑같은 반복적인 말을 하고 끝났는데 그 다음 또 들어왔어. 네, 그 학생에게 또 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또 한다는 거죠. 중학생도 1학년, 2학년, 3학년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 노동력으로 0에서 10개까지 다 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저는 컨텐츠 활용을 굉장히 잘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5번째는 잘 쪼개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간혹 제가 컨설팅도 그렇고 또 원장님하고 상담하다 보면 딱 정형화된 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문법, 같은 수준을 하는데 어떠한 아이는 소화할 수 있는 양이 많고요. 어떤 학생은 소화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외적으로 봐도 똑같은 학령인데 등치가 다 달라요. 같은 중학생 1학년인데 다 외적인 것도 다르거든요. 정말 저보다 큰 학생도 있고 보통 저보다 작은 학생도 있고 뭐 중간 되는 학생도 있고 그와 외적인 거와 마찬가지로 이 내가 소화할 수 있는 학습 양도 이해할 수 있는 이해 분량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쪼개서
숙제를 내주고 잘 쪼개서 진도를 나가는 게 원장님들의 하실 몫입니다. 똑같이 무조건 4쪽이야 숙제 6쪽이야 해서 그건 평균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손가락에 못 미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 다 누가 핸들링을 할까요? 놓치지 말아야죠. 그래서 잘 쪼개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부 썰기처럼 딱딱 이렇게 이 친구는 요 정도까지. 그래서 저도 간을 보지만 그 학생도 원장님이랑 서로 이제 신입생이다 그러면 2, 3주 정도 한 달 정도는 이제 서로 익숙해지고 친숙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잘 쪼개주는 지혜가 너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줬는데 얼마만큼 나는 점검을 잘 하고 있나, 얼마만큼 이 학생들이 여기 왔는데 내가 뭘 했는지를 몰라, 내가 얘를 누수했어, 정말 이 친구 어머님이 신입생인데 우리 땡땡이 잘 다니고 있나요? 했을 때 여기에서 이 멀티가 쫙 돌아가야 돼요. 오늘 뭐 했고, 맞다, 좀 부족해서 내가 더 시켰다, 파닉스 그 구간이 안 돼서 그 부분은 내가 숙제로 내줬다. 미묘하지만요, 네 어머님 오늘 사실 1시간 20분 조금 더 하고 갔어요. 저 같은 경우 아버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금요일날. 왜 우리 아이가 아직도 안 오죠? 근데 보니까 그날은 유난히 조금 더 늦었거든요. 왜냐면 금요일날 영자신문 해야죠. 또 특강이라고 단어도 암기해야죠. 그런데 정말 1시간 40분이 더 넘었어요. 특강까지 하면서. 그래서 제가 네 아버님 원래 금요일날은 좀 바쁩니다. 신문도 해야죠. 단어 암기해온 거 또 정말 출중이 잘 해왔나 봐야죠. 거기서 안 끝나죠. 문제까지 다 풀어야 제가 단어 체크를 해주거든요. 그러느라고 오늘 정말 꽉 찬 2시간을 해고 조금 전 하원했습니다 라고 나왔을 때 같은 이유지만 부모님이 듣기에는 이 원장님이, 이 선생님이 내 자녀를 정확하게 꿰차고 있구나, 언제 끝났는지 왜 늦었는지에 대한 사유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구나 라는 메시지가 아버님께서 전달이 됐을 때요, 뭐라 그럴까요? 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세영이가 5학년인가? 이제 6학년 된 거지. 빈틈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학생들이 숙제를 내줬는데 원장님이 잘 체크업을 못하고 오늘 내가 바빠서 얘를 그냥 보냈어, 뭘 했는지 몰라, 이렇게 따다다다닥 나오지 않잖아요. 그럼 빈틈이 나는 걸 원장님들이 학생들 이 뇌에 원장님도 잘 모르네, 원장님 내가 숙제 여기까지 한다고 어제 적지 않았는데 우리 선생님도 그냥 해왔어요, 저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들께 숙제 낸 부분은 색연필로 볼펜으로 지워지지 않게 날짜를 정확하게 기재해서 보내라는 거. 금요일 날이다 그러면 금요일 날 숙제 분량 하루치, 그 다음 저는 토요일까지 내주거든요. 토요일 날도 제가 색연필로 이렇게 또는 볼펜으로 합니다. 제가 너무 바쁠 땐요, 금요일 토요일 이틀치 적어서 나한테 보여주고 하원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적지 않으면 이 학생들이 제가 적었어요, 또는 제가 볼펜으로 적고 사인펜으로 적었는데요, 어떨까요? 트릭 쓰는 아이들은 막 지웁니다. 그 기분 아마 아실걸요? 어떤 내용인지. 그러면 막 지워요. 영리하죠. 그리고 여기까지 내줬어요, 이거 제가 잘못 적은 거예요 라고 변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의 글씨로 적었는지 아니면 학생의 글씨로 적었지만 이렇게 지우고 막 스크래치 내기도 해요. 거기까지 분량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럴 수도 있지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랬구나. 아, 맞다. 내가 하루치 좀 줄여준다 그랬어. 너 제사라고 그랬지? 아, 이렇게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지만, 근데 그 인식조차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또 트릭을 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원장님의 빈틈을 보이지 말라는 거. 자, 그 다음. 시간 다 되었다고 보내면 안 됩니다. 시간이 다 되었다고 보내면 우리 선생님은 내가 그 다음 스케줄이 수학이야, 미술이야. 근데 시간 다 되면 보내더라. 땡땡아, 너 이렇게 가도 돼. 저도 징징대죠. 상대방이. 저 가야 돼요. 저 지금 늦었어요. 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저는 묻습니다. 몇 시에 수학이야? 그럼 지금 1시간 남았는데 뭐 하는데? 저 밥 먹어야 돼요. 그러면 밥은 또 먹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도 뭐 길진 않더라도 최대한 10분 정도는 더 끌어서 빨리 마무리를 해주는 성의, 빨리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노력, 이러한 그런 에너지를 원장님도 선생님도 상대방에게 보이고 있잖아요. 이 학생들은 시간이 됐다고 징징대도 원장님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게 또한 인식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문법 같은 경우 하루 전에 제가 이제 이 아이가 숙제를 해왔다고 주잖아요. 그럼 그 전 단계도 반드시 뭐 쉽게 얘기할게요. 비동사를 배웠다. 그러면 그 쉬운 문장을 예문을 그 자리에서 저는 책에 없는 걸 항상 바로 묻거든요. 뭐 그 여자는 영어를 좋아해? 문장 만들어봐. 그 여자가 영어를 좋아합니까? 의문문으로 만들어봐. 그 여자는 선생이야. 그 여자가 선생입니까? 이렇게 지문에 없는 거를 바로 그 자리에서 1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혼란스러워요. 뇌에 막 지진이 나거든요. 초등학교 고학년들. 그럴 때 다시 한번 이중 겹줄로 정확하게 그 전날 배운 거를 빨리 1분 안에 메이크업 해줄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짧고 굵게 그렇게 반복 훈련을 해주면 훨씬 오래 갑니다. 지금 테드 하고 있는데요. 나는 어디까지 해봤나?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좀 주말에 좀 쪼개서 해봤잖아요. 과거에도 해봤고. 근데 간혹 원장님들이 우리 학생들은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라고 질문을 하세요. 저는 정확하게 묻습니다. 원장님은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래요. 제가 해봤는데 잘 안 되던데요. 그래서 제가 한 문장 하는데 얼마나 소요됐고, 한 문장 지문을 똑같이 흉내내고 암기하는데 몇 번을 반복해서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저한테 피드백 주시는 분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장님들도 어디까지 해봤나요? 제가 해보니까요, 이 한 문장을 내거화 시키기까지는 최하가 100번입니다. 네, 직접 해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수 있고요. 또 그 정도가 훈련이 되고 트레이닝이 되면 정말 옆구리 치면 그냥 나와요. 학생들은 얼마나 할까요? 원장님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박수를 쳐주고 정말 칭찬을 듬뿍듬뿍 주는 거죠. 그렇게 할애를 해서 아낌없이 해왔기 때문에 제 앞에서 술술술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정작 해보지 않고 그 구간을 경험해보지 않고 학생들에게 미션만 줬잖아요. 우리 애들은 안 되네. 우리 학생들은 안 돼. 거기 있는 애들은 특출난 애들인가 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원장님이 반드시 먼저 해보셔야지만 얼마만큼 에너지가 들어가고 또 얼마만큼 내가 노력을 기여도에 따라서 이게 얼마만큼 나의 잔재가 남아있는지 아셔야지만 학생들을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고요. 학생들의 수고를 정확하게 칭찬할 수 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쭉 나열해서 10가지를 한번 느꼈던 점,
또 이것이 나에게 누수나지 않았나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나는 왜 제자리일까? 왜 학생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나는 똑같은 리딩, 문법, 단어 암기하는데 나의 정말 빵꾸 났던 건 뭘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또한 원장님들께 될 수 있도록 이거는 공부하는 영상이 아니에요. 바로바로 액션을 취하라고 올려드리는 영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한번 원장님들도 재점검할 필요, 그 다음에 이중 겹줄로 나를 더 탄탄하게 구축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그런 행동이 필요한 그런 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영상 코가 더 막혀서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이 다음 영상은 저도 오늘 한 5줄 되나요? 5줄 되는 구간을 제가 오늘 주말이라 한번 연습했던 거를 영상 짧게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누수났던 부분들 네, 우리 서술 영작 한 것도 있거든요. 학생들 그렇게 꼼꼼하게 한번 재점검, 숙제 검사 하시는 그런 원장님이 되시기를 오늘도 기원합니다. 영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히 쉬십시오. 감사합니다.